예, 안녕하십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492페이지 항소부터 볼 차례인데요.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문제 보시죠. 예.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천천히 보시죠. 예.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지문 다 보십시다. 1번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오, 예. 이렇게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지문 보십시다.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 신청을 처리했다면 항소인은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경우에도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실까요?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 항소심이 종래주의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죠? 그렇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1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그죠? 신급의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 방어 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2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은 실기 공방 시기에 늦은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항소심의 속심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는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이익이 없지만 그렇지만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다. 다음 2번 피참가인이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1심의 보조 참가인은 독립하여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 아니 보조 참가인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비교적 쉽게 옳지 않은 게 골라졌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보십시다. 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 참가의 경우에는 최후의 판결을 송달받은 그죠? 최후의 판결을 송달받은 공동소송인을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도과 여부 몇 번 본 낯이 익습니다. 판단하지만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그죠? 개별로 각별로 도과 여부를 판단해라. 맞다. 그 다음 4번 판결의 경정이 있더라도 항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을 해야지 경정 결정의 송달 시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맞다. 낯이 익은 지문들이라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십시다. 항소장이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어 1심 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그죠? 제1심 법원 그 도착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 도가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가 맨날 그래 하여 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항소장에는 항소에 의해 불복을 신청한 부분을 표준으로 그렇죠, 그죠? 불복 신청한 부분 요걸 표준으로 소장에 붙일 인지의 2.5배 항소장에는 그죠? 첩보해라. 익숙하다. 3번 보조참가인도 항소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내 그죠?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해야 한다. 그 다음 4번 당사자는 불항소 합의를 할 수 있지만 1심 판결 선고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런 제한 없죠.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예, 답은 골랐는데 여기서 하나 또 요거 하나 읽고 갑시다. 예, 불항소의 합의 여기서부터입니다. 1심 판결 전에 불항소 합의를 하면 1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후에 그런 합의를 하면 그죠? 그 합의 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지문도 틀린 지문이었지만 참고로 해설 하나 읽고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항소 제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 1번 2.5배 인지를 붙여야 된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3번 판결 송달시로부터 2주 내에 다음 명문 규정들이죠. 다음 4번 예, 부과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원격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부과기간 정할 수 있었다. 명문 규정이잖아. 그죠? 바로 밑에 해설이 보이네. 다음 보십시다. 예, 항소조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 인지보정명령 이후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기 전에 반드시 수납은행의 수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해라. 우리 실무지침이었죠. 그 다음 1심의 보조참가인은 독립하여 항소 보조참가인은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단 그 기간에 제한이 있었죠. 그죠? 피참가인의 그 기간 내에 해야 되지.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있는 거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틀렸고 3번 예, 또 1심 판결 선고 전에 불항소 합의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판결 확정 수없이 본 지문 4번 낯선 지문 항소권의 포기는 아직 1심 법원이 항소부분으로 소송 기록을 송부하기 전에는 1심 법원에 소송 기록을 송부한 뒤에는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해라. 항소권 포기에 대해서. 그렇다. 다음 또 보십시다.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문제들이 다 간단하고. 공부가 좀 그럴 때도 있어야죠. 늘 어려우면 어떡하겠습니까? 옳은 것은
예, 바로 이게 옳군요. 그죠?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보조 참가인은 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예,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죠. 그죠? 3번 어디가 틀렸습니다. 그게 틀렸네. 공동소송인 1인의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그것은 통상의 공동소송이 아니라 그죠?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그러하지요. 그 다음 항소제기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답을 골랐습니다. 다음 보십시다. 틀린 것은 그 다음 1번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니까 1번 항소 이익이 있는 당사자 중 일부가 항소를 제기하고 일부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항소장이 날과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최후의 항소 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부터 2주 이내에 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라. 오, 그렇구나. 실무 지침에서 나오면 그죠? 실무서를 좀 여러 번 읽고 하지 않고는 이런 게 조금 낯설 수가 있어. 그죠? 실무 지침이니까 그대로 익혀두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항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수인이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후의 항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 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라. 맞다. 그 다음 3번 녹음 테이프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항소가 제기되면 이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 없이 기록과 함께 항소심에 송부하시면 안 되고요. 별도로 정리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지조서를 작성하여 항소심에 송부합니다. 다음 4번 예. 항소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한 후에는 제1심 법원은 항소 취하서를 접수할 수 없다. 맞다. 우편 또는 착오로 접수한 항소 취하서는 문건으로 전산 입력 후 제1심 법원에 잘못 제출된 항소 취하서라는 취지와 항소 기록 송부 일자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일반 행정문서의 송부 절차에 따라 이를 항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예, 우리 실무지침 예규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그죠? 해설을 보면 전부 다 예규예고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예,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1번 보실까요? 항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하나 항소장에 항소인의 기명 날인 등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이 항소인 의사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당연하신 맞습니다. 예. 그 다음 2번 결정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하 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 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더라도 각하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부대 항소는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부대 상소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 시까지 할 수 있다. 그렇군요. 부대 항소, 부대 상고,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 시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항소장 및 상고장 심사권은 재판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원 사무관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는 없다. 2017년인데 그런 문제가 났네. 그죠? 하게 할 수 있다고 명문 규정이 있는데, 그죠? 저 법이 도입된 지가 꽤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옛날엔 그랬어. 그죠? 아주 옛날엔. 근데 법원 사무관으로 하여금 항소장 심사권 해가지고 보정명령 하게 하라고 저 법이 들어온 지 꽤 됐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대 항소는 그죠? 저기까지 주된 항소의 변종 전에 해라. 옳지 않아. 그게 원칙이다. 그 다음 2번 보조 참가나 독당 참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그 참가를 신청한과 동시에 항소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 3번 항소인이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기만 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를 보정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하지 말라고. 그죠? 항소장 각하명령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우리 지침서에도 그렇게 있었는데. 그죠? 저런 경우에 꼭 확인하라고. 그 다음 4번 부대 항소장에도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한도에서 소장에 붙인 인지에게 2.5배 부대 항소도 마찬가지로 2.5배를 붙여라. 다음 페이지에 여기 있네. 그죠?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요겁니다. 인지 보정 명령에 따라서 인지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인지 보정의 효력 발생 시기 이거죠. 그죠?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그 제출 안 했다고 해서 그 좀 각하하지 말라는 우리 실무 지침에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틀린 것은 1번 항소가 판결 정보의 송달 전에 제기된 경우에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항소 기록을 송부하여라. 이 부분이 틀렸어. 그죠? 송달 전에 제기됐다고 그랬잖아. 그죠? 항소가 송달 전에 제기될 때는 제출이 아니라 송달 전에 제기된 경우에는 송달로부터 2주일 내에 기록 송부합니다. 그 다음 2번 증거조사 비용 등과 같은 예납비용 중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항소기록 송부 전에 환급 등 처리를 해라. 그렇게 해라. 맞습니다. 그 다음
전국 판결이 선고되어 그 정본 송달을 마친 때에는 항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담임자는 바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 우리 실무지침 맞고요. 다음 4번 항소장이 제1심 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 1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그쵸? 항소심 법원 접수시가 아니라 제1심 법원 독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된다. 여러 번 본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박스형인데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이러시고는 지금 뭐 결론적으로 이제 다 옳은 거거든요. 이게 지문을 전부 다 옳으니까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다 옳은 거니까 필공이나 공동소송 참가의 경우에는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그러하므로 그렇죠. 최후의 판결을 송달받아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항소기간 도과 여부를 죄송합니다. 결정해라. 그 다음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그 다음 항소를 한 뒤에 항소권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있다. 그렇다. 그 다음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는 그죠? 부대 항소의 방식에 의하지 않는 한 부대 항소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그런 청구 취지 확정이 가능하다. 그렇다. 항소장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부족 인지액을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겠죠. 네. 다 옳은 건데 함정이 좀 있었어. 그죠? 한두 번은 좀 의심해봐라 이거죠. 틀려라 이겁니다. 그다지 뭐 길거나 좀 어려운 실무 지침서 이렇게 구석에서 낸 것도 아닌데 그죠? 다 옳은 거 해놔놓고 틀린 거 좀 고르라고 그죠? 함정을 파놔서 사실은 다 옳은 말입니다. 이런 출제도 있었군요. 15년에. 다음 이제 보십시다. 항소 취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1번 판례는 항소심에 전국 판결이 선고된 뒤라도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부대 항소의 제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전국 판결이 있기까지 항소인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맞는 판례인데, 그죠? 그 다음 2번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 변론한 뒤에는 항소 취하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꼭 그럴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항소 취하는 단독적 소송행위입니다. 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소송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항소 취하는 항소법원에 하는 것이지만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원심법원에 해라. 맞다. 그 다음 이 지문 잘 보십시다.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뒤에
한 피고의 항소치하. 그 항소치하는 그 대상이 없어. 교환적 변경을 하셨다며.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죠?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맞다. 피고의 항소치하는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을 했으니까 적법하게. 그죠? 그러니까 뭘 항소를 취하했다는 거죠? 교환적으로 변경했으니까 취한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죠?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요 판례 아마 또 몇 번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옳은 것은 그러셨어. 옳은 것은 골라봐라. 1번 바로 틀렸고, 그죠? 항소 취하는 동의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2번 항소권 포기는 항소하기 이전에는 이심 법원에, 한 뒤에는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 그죠?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라. 이게 맞는 말인데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 3번 판결서 송달 전에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 4번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 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 예. 조금 긴 부분인데 요거 읽고 갑시다. 요거는 왜 절대적인 것이 아닌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상소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러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게, 그렇죠. 그게 원칙이지. 그죠? 그렇지만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 이익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바. 이게 어디 판례 문장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왜 그런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원고가 재산상 손해, 그래, 소극적 손해, 이실이익 같은 거, 손해는 세 개 아닙니까? 그죠?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그렇죠.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 차단,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 그죠? 그 소극적 손해에 관해서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례 문장이 이러니까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 이익의 부정,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 읽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고 정돈된 문장으로 이렇게 학습하시는 게 빨리 이렇게 하지. 제가 설명하면 또 말이 또 길어지고, 제가 말로 설명해서 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차라리 정돈된 문장이 차라리 낫다. 네,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예, 뭐 이거는 1번에 바로 보인다. 그죠? 상대방 동의하지 말라고. 그죠? 다음 2번. 그렇죠? 1심 판결의 종국 판결 뒤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는 하지 말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거죠. 3번. 소송 기록이 원심 법원이 있을 때는 항소 취하는, 그렇죠,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원심 법원에 있을 때는 원심 법원에 해라. 그 다음 항소할 때 당사자는 1심 변론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명문 규정이었습니다. 문제 좀 넘겨놓고, 예, 옳은 것은 한번 보십시오. 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예, 바로 아니다. 그죠? 이건 다른 거구나. 본소 취하했는데 반소 취하는데 원고의 동의? 아니죠. 그죠? 그 다음 2번. 예, 아까 본 질문입니다.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그쵸, 소의 교환적 변경, 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죠? 피고의 항소 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도 없다. 이거 보면 아시겠죠? 그죠? 아까 본 판례. 교환적 변경 했다며. 그죠? 근데 뭘 항소를 취하해? 항소를 취하하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예, 옳은 것이니까 이거 틀렸고. 그 다음 3번. 항소인은 종국 판결이 있기 전에는 전까지는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렇죠, 피항소인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하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은 부대항소 취하에는 상대방 동의 필요 없다면서요. 예, 항소 취하의 효과 보십시다. 예, 이번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세 개는 틀렸다는 얘기, 그죠? 1번 보십시다. 항소장 인지 부족액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항소인이 그 보정기간 내에 송달료 수납은행에 부족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기만 하고 영수필 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1심 재판정의 항소장 각하 명령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게 아니라 위법이 있죠. 항소장 각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수납은행에 납부한 때야. 그죠? 근데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 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 항소장 각하 명령 내리지 말라 했으니까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법이 있죠. 그죠? 그 다음 2번. 2번.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2회 기일 해태한 후 1월 이내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면 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문장도 참 자주 나와. 그죠? 항소를 취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항소심에서니까. 항소심에서 저런 행위를 하면 소취하가 아니라 항소를 취한 것으로 보더라. 다음 3번.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아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것. 그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우리 판례가. 예. 1, 2, 3이 다 틀렸네. 그럼 4번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다.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항소를 보십시다. 예, 부대항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피고 만이 항소.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그렇죠. 청구 취지 확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부대 항소로 봐준다. 맞다. 그 다음 2번. 부대 항소인이 제1심 판결 정보를 송단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부대 항소는 그렇죠. 주된 항소의 취하 각하에 영향받지 않는다. 맞다. 명문 규정상 그렇다. 그 다음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3번. 원고가 부대 항소를 한 경우 원고가 부대 항소했어. 그죠? 원고가 부대 항소를 한 경우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가 아니죠. 원고가 부대 항소했다면서. 그죠? 그럼 원고 청구를 1심 초과하여 인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원고가 부대 항소했으니까. 4번. 부대 항소도 취하할 수 있으며 부대 항소를 취하하면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맞다. 또 부대 항소 문제. 부대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예, 1번 보십시다. 항소인의 항소에 대해 피항소인이 그의 항소 기간 이내에 부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그 부대 항소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거를 그 부대 항소는 이 부대 항소 독립 부대 항소라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 취지로 확정할 수 있고 이는 부대 항소를 한 것으로 의지한다. 봐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3번 부대 항소장에도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에서 항소장에 준하는 인지 맞다. 부대 항소장에도 그 다음 부대 항소장을 접수하면 문건으로 전산 입력할 뿐 독립된 사건 번호 부여하지 않는다. 야,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항소인은 항소당한 사람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부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 변종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변종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가 항소권을 포기를 하거나 자기의 기간이 도가됐어. 그래도 그렇죠. 자기 항소권이 소멸돼도 변종시까지는 부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에 그러네. 그죠? 부대 항소는 항소심의 변종 전까지 가능하다. 3번 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렇죠. 그죠? 부대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다. 다음 4번에 보시면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됐어. 부대 항소는 이를 독립된 항소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가 아니라 이게 원칙이 아니라 이 경우에 부대 항소는 효력을 잃는다. 이게 우리 규정이 그랬잖아. 그죠? 우리 조문에 은근히 그냥 조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세요. 그죠? 이 파트는. 네, 불이익 변경 금지 한 문제만 더 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소 인용. 전국적 재판에서는 불변 하나만 나왔어요. 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천천히 요거는 보십시다.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 맞죠? 그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 판단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맞다. 별개의 소송, 손해삼개설, 불법 행위에서 손해삼개설인 것처럼 금전 채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원본 채권, 지연손해금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 그 다음 2번. 동시행 판결이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맞아.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 이행 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죠? 반대급부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돼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찬찬히 읽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다음 3번.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소는 적법하나 적법하지만 청구가 이유 없다 판단이 됐대. 그때 하는 것이 항소를 기각하는 겁니다. 재판의 형식이. 그죠? 소는 적법하고 청구가 이유 없다. 그때 항소를 기각. 당연하다. 예, 답은 끝에 쉽게 줬습니다. 재심에는 불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심에도 역시 불변이 적용됩니다. 1, 2, 3번 공부하라고 이렇게 길게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끝에부터 읽었으면 바로 답을 체크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그죠? 객관식 문제니까 답은 하나다 라는 추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달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